평균 90%의 경제학자가 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꼭 보셔야 될 기사가 있어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자, 집주인의 소득증명서 내고 면접, 100대1 경쟁률 뚫어야 입주. 자, 한국도 전세 자소서 쓰는 시대에 오나. 자소서라는 것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얘기하는 건데, 웬 전세에 자소서 얘기가 나올까? 보이겠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같은 집에 세대로 살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쫓아내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월세도 올릴 수 있는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자기 집이 없어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모범 사례로 드는 독일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독일의 세입자들의 천국일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고민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왜죠? 중노년층 세입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중노년층 세입자들이 대도시 노른자위 땅에 수십 년간 살고 있는 탓에 정작 주거가 절실한 신혼부부 등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겠습니까? 그죠? 대도시 노른자위 땅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요? 내 집처럼 살 수 있는데?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다가 이제 나온 괜찮은 집에 들어가려면 소득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 소득증명서, 너 소득 별로 없으면 월세 못 낼 거잖아.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각종 서류와 자기소개서를 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집주인에게 낸 뒤 면적을 보는데 경쟁률이 100대1입니다. 우리나라 분양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더 세네요. 월세를 올리지 못하니 집주인이 집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도배는 물론 싱크대도 직접 사서 달아야 하는 경우 부지기수다. 그러니까 싸게 들어가는 대신에 모든 비용은 도배장판 이제 임대인이 해주는 케이스는 사라질 겁니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예? 원가도 안 나오는데. 공급되는 주택의 질과 양이 급감하자 임대료마저 급등했다. 10년간 미넨, 베를린 등 주요 7개 도시에서 평균 57% 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2 플러스 2년이죠. 2 플러스 2 다음에 여러분들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98% 확률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받겠죠? 세입자 새로일 때 왕창 올리겠죠. 이거는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걸 보고 나서 나쁜 임대인들 이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학계가 꼽는 대표 합법.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자, 작업화 막론한 경제학계의 공통 의견은 주택 임대료 및 계약 규제가 주택 공급을 줄이고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각 90% 안팎의 의견에 동의한다. 임대료 규제가 맨큐의 경제학 등 대부분 경제학 기본서의 앞머리에서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이유다. 너무나 얼마나 그 앞선 사례가 많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제학의 기본서 앞머리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게 바로 임대료 규제인데, 지금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죠. 자,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이겁니다. 예,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 뒤를 딱 돌아보는데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래서 뒤져봤더니, 자, 이 맨큐의 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근데 저작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이제 이 내용을 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겸사겸사 이거 책 좋은 책이니까, 한번 책 보십시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에요, 제 거는. 그래서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자, 그 중에서 파트가, 요런 파트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나? 자, 뭐라고 써있냐면은, 주택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경제학자들의 동의 비율, 미국이 93%, 한국이 87%, 평균 90%의 경제학자가 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 양도, 공급도 떨어지고 품질의 저하, 질도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가져온다는 것에 10중 9가 동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들, 요 내용이 이렇게 에피소드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 파트가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10가지 명제, 그 10중 9개의 동의를 하는 부분의 제1명제가 뭐냐면 주택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네?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 저작권 문제가 되면 제가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개시켜드릴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주택 임대료 규제와 미아 페로법. 영화배우 미아 페로는
페로 헤어스타일까지 유행시켰던 세계적인 톱스타이다. 이 배우의 이름을 딴 미아페로법은 엉뚱하게도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법에 붙은 별명이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규제법이 미아페로와 같은 상류층에 더 큰 혜택을 주어 이런 이름이 붙었죠. 뉴욕의 임대료 규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퇴역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다. 정부가 주택별로 임대료 가격 상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에 묶인 임대료가 유지보수 비용과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자 건물을 포기하는 건물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초에는 브롱크스나 브루클린 여러 지역이 유령 도시로 바뀌죠. 반면 미아페라와 같은 기존 세입자들은 이 법으로 오히려 혜택을 누린다. 그녀는 1990년대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초호화 아파트에 살았지만 월세 부담이 매우 적었다. 매달 2,000달러를 지불했는데 시세대로 임대를 냈다면 1만 달러를 부담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을 법으로 막았고 세입자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게 했죠. 세입자는 가족에게 같은 값으로 임대 아파트를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은 없어지고 무엇보다 새로 도시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없어 피해를 입게 되죠. 자, 정부는 임대료 인상을 법으로 막았고 세입자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게 했다. 현재 우리의 임대차 3법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자 새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죠. 당연하죠. 누가 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새로 도시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아까도 봤지만 기존의 세입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건 한 번 정도 도움이 됐죠. 그분들도 한 번 도움된다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법을.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려는 수요들은 도시에 진입한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없게 돼서 피해를 입게 되죠.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현상이. 임대료 규제가 처음에는 소수의 세입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건물을 돌보는 사람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도시를 황폐화시킨다. 아까도 보셨지만 싱크대, 도배장판 해주고 싶겠습니까? 임대료 못 올리는데 아무도 안 해줍니다. 건물도 관리 안 해요. 왜 관리업체 불러갖고 청소는 왜 시킵니까? 물탱크는 왜 청소해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도시를 황폐화시킵니다. 뉴욕 할렘가 아시죠? 할렘도 이런 부작용의 산물입니다. 서울이 할렘이 될 수도 있어요. 비록 선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처럼 정부의 과욕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를 두고 미아페로법이라고 부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볼게요. 주택 임대료 규제와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부동산 시행업자였죠. 자, 임대료 상한제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가격 차이를 노리고 값싸게 건물을 매입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0년대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도 그중 하나죠. 도널드 트럼프는 1981년 초 뉴욕 시내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두 건물을 매입하게 된다. 하나는 센트럴파크 근처의 주거용 건물이고 또 하나는 바비존 플라자라고 불리는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건물들을 규제 때문에 매우 싼 격으로 매입할 수 있었죠. 그는 두 건물을 모두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 초현대식 콘도미니엄 타워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로 인해 입주자들을 쫓아내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했죠. 트럼프는 빌딩 로비에 있던 무료 공중전화를 떼어버리고 수유의 유니폼을 회수하고 절전을 명목으로 어두컴컴한 전구로 교체하거나 빈 아파트의 창문을 페인트로 색칠하고 빈 방의 홈리스들을 무상으로 입주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죠. 이것이 입주자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되어 트럼프는 고소된 상황까지 이르고 결국 화해를 통해 트럼프는 개축 등산하여 1910년 공사가 완공되죠.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세입자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쫓아낸 거는 다름없는 거죠. 나가기 좋았겠습니까? 세입자들이. 싫었지만 결국은 슬러바를 만들어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바비존 플라자가 트럼프 파크로 개명돼서 완성을 시키죠. 1980년대에는 뉴욕시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세입자 간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불리는 갈등이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뭔지는 아시죠? 혹시 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사전적 의미를 갖고 왔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불리는 갈등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맨해튼 지역에서 갈등이 컸는데 1988년 8월 초에는 폭력 시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을 소재로 만든 뮤지컬도 만들어져 지금도 브로드웨이에서 인기를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 만화를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충 이해되셨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앞으로. 이 사례들이 있는데 왜 지금 이거를 도입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등 비상시에 임대료 규제를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속출하자 폐지한 국가들도 많다. 영국은 2차 대전 때 도입한 임대료 상한제를 88년 사실상 폐지했고 일각의 우려와 달리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임대가 오르는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공급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실질 임대료도 오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폐지한다 해도 실질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임대료를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도시가 슬럼화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임대료 규제가 공급 감소, 주거 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95년 관련 규제 폐지했고, MIT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연구에 따르면 주택을 증축하고 보수한 등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들어간 투자액이 20% 가량 늘어난 거 분석됐다. 현재 미국 26개 주는 임대료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 강화가 임대인한테 지옥이 되느냐? 아닙니다. 세입자가 지옥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임대료 규제를 강화한 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주거난이 심화됐다. 미국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뉴욕은 43년 전국적으로 임대료 규제가 도입된 이후 계속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1960년대부터 유지 비용만큼도 세를 받지 못하게 된 임대인이 싼 집을 버리면서 외곽이 슬럼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게 천천히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의 부작용을. 규제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것과 반대로 오늘날 뉴욕 주택은 비좁고 허름하면서도 임대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평이 나 있다. 임대료 규제로 주로 타격을 받는 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는 지난 9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임대료 상한 규제로 인한 샌프란시스코 주거환경 악화를 실증 분석한 논문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렇습니다. 공급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세도 이사 오는 대신 저소득층은 밀려났다.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죠? 이게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 이렇게 지금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기존 세입자 일부만 혜택을 보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딱 2년만 혜택을 보죠. 그 다음에 대신 저렴한 월세방이 줄고 향후 입주하는 신혼부부 등이 높은 월세 부담을 뒤집어 쓰면서 이 사람들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기존 세입자 일부가 혜택을 본 걸 새로운 신혼부부나 새로운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봤을 때 비효율이 초래했다는 것이다. 자, 사실상 월세 무한 연장을 가능케 한 독일에서는 공급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취업준비생처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류 전형에는 애완동물이나 동거가족의 유무는 물론 직종과 정규직 여부, 개인신용 정보 및 보험 청구 이력까지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애완동물인 거 이제 이거 애완동물하고 헤어지든지 아니면 본인이 집을 사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앞으로? 그 조금 초등학생들 한창 뛰어놀 나이에 있는 특히 아들, 자녀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집 구하기 힘들어요. 제일 선호하지 않잖아요. 집만 가진다고. 근데 지금 이제 경쟁률 10대1, 100대1 뚫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한국도 지금 위기가 심각하죠. 한국에서도 상당 부분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면서 임대인들의 세입자 선별이 까다로워지고 도배 등 집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거의 확실하죠. 주택 두 채를 전세 놓고 있는 A씨는 이때까지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하니 집도 정기적으로 손을 봐주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 앞으로는 일단 계약하면 4년까지 무조건 세를 줘야 하니 어린아이를 여럿 데리고 있는 집은 되도록 세를 주지 않으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임대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경 상황에서 아이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전 못 받아요 하는 그 임대인한테 과연 여러분들이 돌을 던질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이렇게 환경을 만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맹투의 경제학에서 일부 아까 그 파트 에피소드 나왔던 뒷부분에 이제 자세하게 더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간략한 내용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건데 어떤 경제학자는 임대료 규제는 폭격을 제외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폐해를 입히는지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경제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대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폭격을 제외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얼마나 슬럼화되고 얼마나 도시에 폐해를 입히면 임대료 규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분명히 느끼기는 어렵다. 왜 느끼기가 어려울까요? 느끼긴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 타산지석 삼아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게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즉 임대료 규제로 임대료가 낮아지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여 주택 부족 규모는 커진다. 선착순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아이가 없는 세입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뭐 임종차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물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한테 임대주택 임대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들 암시장 형성 안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오늘 기사 보니까 2분 만에 뭐 전세 계약됐다 그런 거 기사 보셨어요? 여러 사람이 전세 구하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그럼 빨리 돈 넣는 사람한테 할게요. 그래갖고 2분 만에 넣었대요. 2분 만에 계약금에다가 중도금 1차까지 넣었답니다. 근데 이 임대인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천사야. 보통 임대인들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가장 높게 부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장 빠른 경쟁 입찰 방식이죠. 이제는 가장 높게 부른 사람한테 할 거야. 근데 임대료 상한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장 높게 못하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 뭐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스포츠 스타들도 이면 계약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 이렇게 뭐 3억 정도 하고 3억에 100인데 3억에 100의 5% 한계니까 이렇게 하고 백으로 가장 많이 돈 준 사람한테 내가 이 전세 줄게. 이 집 줄게. 3억에 100 말고 나한테 월 50만원 더 드릴게요. 60만원 더 드릴게요. 100만원 더 드릴게요. 이런 암시장이 형성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100대 1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런 악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법이 통과됐다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사회를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함을 아셔야 됩니다.